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모르겠어요. 보통 시장이 월요일은 조금 잠잠하게 그렇게 좀 한 몇 달간 좀 흘러왔던 것 같은데, 와, 오늘은 뭐 월요일부터 과격하게 시장이 그냥 거의 역대 최대치, 최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문제죠. 제가 지수 3000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사실 지수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요, 당연스럽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는, 저는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았었으니까 대세 상승장이 있어가지고 지수 3000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멀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면 어렵지 않게 갈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왔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총이 400조짜리가 저렇게 신고가 내주고 움직여주면 전체 지수 자체가 사실 뭐 최대치를 넘어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뭐 셀트론 그룹주도 이제 굉장히 눌려 있었고, 사실 뭐 항체치료제 이거 일정을 보면 사실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 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으니까, 대세 상승장이고 붕괴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수를 또 셀트론 그룹주가 또 같이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거기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덩치 큰 기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뭐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또 만들어 놨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BBIG의 대표 주자들, 시총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면 지수 3000이 어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조금 예상이라기보다는 좀 놀란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완전 고잖아요. 그래서 판이 좀 바뀐 어떤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고, 코스피 2600 돌파했다는 거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뭐 마이너스 난 것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웬만한 정말 부실주 막 악재 큰 종목들 아니면 사실은 웬만큼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뭐 교체를 재빠르게 해가지고 올라타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 또 다른 시작점이에요,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시장이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거든요. 그게 좀 느껴져요. 언론 매체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저도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도 대중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투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7, 8월 달보다 더 느낌이 과열스럽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고요. 오늘 제목으로 잡은 부분은 셀트론 그룹주 3인방이 주가가 오늘도 이제 올랐죠? 1에서 한 3% 정도? 근데 야, 제가 나비가 날아서, 셀트론 그룹 나비가 날아서 벌처럼 쏠 준비 중입니다. 이게 뭐 고심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요, 오늘은 정말 나비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날개짓을 헐헐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 어디 지점까지 딱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재료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곧 터질 임상 이상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종료, 그리고 이제 발표, 그리고 긴급 사용 신청, 이런 어떤 줄줄이 있을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의 파급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장
인류 재료, 예, 인류 재료, 1등급 재료의 핵심적인 부분의 일정이 지금 12월에 나란히 있습니다. 예, 벌처럼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도하죠. 예, 한 20-30% 이익 났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외국인들이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웬만큼 우량하고 성장 주고 실적 나오는 종목은 갑니다. 예,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시장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 마감부터 전달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2% 상승해서요. 2602포인트고요. 코스닥 지수는 0.36% 상승해서 0.36% 상승해서 87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같은,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기 민감하면서 이제 이런 금융주 쪽으로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종이 이제 거래소에 주로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코스닥 시장이 뭐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때는 뭐 지금은 코스피가 좀 더 오르고 뭐 또 때는 또 코스닥이 좀 더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할 거기 때문에 너무 뭐 내가 가진 종목이 코스닥에 있으니까 지금 안 올라서 코스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그대로 있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업종별로는 이제 좀 어떻게 뭐 유통주도 한 종목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릴 거고, 일단은 코스피 지수 주봉으로 한번 좀 볼게요. 야, 이거 보십시오. 그냥 갭으로 그냥 뛰어가지고 양봉으로 계속 치닫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랐죠. 야,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조정을 이제 충분히 거쳤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조정을 거치고 나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응축한 거죠. 주식시장에서 에너지를 응축했다는 거는요, 물량을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량을 모았고, 이제 3개월간의 평균 매수 단가의 어떤 지점이, 이렇게 좀 밀집됐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을 앞둔 어떤 흐름에서, 다 이제 본전 부근이고, 이 부근이다 보니까, 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했죠. 거래대금 급감하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붕괴되면, 투매가 나오죠. 손절성 물량. 왜냐면 여기 원금이 대부분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붕괴되면 이제 물량이 나오고, 올라가면 또 물량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또 튀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앞둔 지점에서 상방으로 위로 틀었다는 거는 완벽하게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잡고 올려치기 시작했다는 거고, 힘이 있는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이 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은 한두 달, 두세 달 잡고 수급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이 연 단위로 잡고 들어오는 주체예요.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이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짧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아요. 외국인들 들어오길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낮고, 원달러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액세에 기인하고, 또 이제 위안화 또 강세에 같이 기인하면서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만한 어떤 환경은 아주 베스트한 상황이고, 코로나의 어떤 그 피해도 이제 아주 적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대비해서 경기 회복도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지금 대규모 자금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두근대는 감격스러운 어떤 지점을 지나는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해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격스러운 구간을 여러분과 또 소통하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이 대세 상승장이 짧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장은 제가 이제 이번 5월 달부터도 뭐 그 전에 이제 2월 3월에도 이제 유튜브를 동영상 몇 개 올렸지만 뭐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회복되면서 이게 그냥 회복이 아니구나, 대세 상승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구나를 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예, 이번이 엄청난 주식 투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과거에 제가 이런 장을 이제 이런 장에 대한 경험을 했고 분석을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돈도 없고, 예, 하여튼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뒤늦게 하고, 예, 그 경험을 이제 쌓고 하면서 원리를 어느 정도 조금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제가 공부한 어떤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 이거 대세 상승장이구나를 확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뭐 각자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고 이제 그러시겠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항상 어차피 이게 주식시장의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이 거의 다 쓸어갔어요, 사실 수익을.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을 거라 생각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정말 확실한, 예,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주로 확신했고, 그 뒤에 이제 배터리, BBIG 대부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은 BBIG 업종과 경기 민감 섹터 IT 업종이 같이 순환하면서 올려치는 정말 역대급의 장세. 3,000포인트는 제가 볼 땐 기본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보다 더 공격적인 어떤 투자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양봉이 빵 터졌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0.36% 상승하면서, 코스닥에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200 종목 더 많았어요. 네, 상승 종목 수가 5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한 700여 종목.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 중소형 집단으로는 오늘 좀 약세 보인 종목도 많았다는 거죠. 네, 하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성장 업종에 있는 실적주에다가 모멘텀 강력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이라면, 들고 계신 종목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전고점 905포인트 돌파할 거고, 또 이제 역대는 아니죠. 왜냐면 2000년도 이제 굉장히 그 높았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는 쉽진 않고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2017년도 고점 때 바이오 장세가 펼쳐졌을 때 2018년도 초 932포인트 요 지점은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업종의 큰 어떤 시세 분출로 인해서 돌파를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하고 2차전지 업종 정도의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두세 달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받고 더 세게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거래소 이제 의약품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두 달 상간으로 뭐 옆으로 기는 구간까지 치면 세네 달 정도 치죠. 세네 달 정도를 조정을 받고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지점까지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뭐 위로 서서히 그냥 나비처럼 올려놓고 있어요. 또 핵심적인 재료가 나오고 또 시장에서 오늘은 바이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돌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돌파를 시키는 분출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수급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보시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9,800억
개인이 그대로 다 팔았죠. 8,700억을 개인이 이제 수급 매도했고요. 기관은 595억 팔면서 큰 어떤 수급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약간 팔았죠. 400억 정도 개인이 샀고,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좀 강했던 장이었고요. 선물 시장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해서 그냥 끌어올리고 있어요. 작정하고. 진짜 무서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샀는가? 보시면 화학업종, LG화학을 오늘 한 1,300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하고 화학업종 그쪽으로 한 2,000억 정도 샀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4,300억을 순매수했어요. 운수장비 1,100억, 이게 이제 조선 해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샀고, 금융도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사면서 상당히 좀 강한 어떤 그 업종별로 이제 좀 차별화는 있었죠. 그런 흐름을 좀 전개했고,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정도를 순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대놓고 그냥 사는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걸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본은 좀 쉬었군요. 오늘 그렇죠? 홍콩 시장 0.98% 상승, 대만 1% 상승, 상해 종합지수도 1% 상승. 그래서 중화권 3개 지수가 모두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한국 증시가 제일 셌네요. 한국 증시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밀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요. 삼성전자 4.3% 상승했습니다. 이거 사상 최고치 67,500원입니다. 외국인 370만 주 순매수했고, 시가총액은 400조를 돌파했습니다. 402조 원이에요. 한 기업이 402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3%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 흐름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상방으로 이제 솟구치는 추세 차트예요, 완전히.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외국인이 만들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화되어 가는 흐름이고요. 미국이 이제 마이크론은 더 세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뒤따라 오르는데, 최근에 이제 이제 인수한 건, 그걸로 인한 약간 부담 때문에 마이크론 대비해서 조금 탄력은 약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도 같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0.6% 상승, 무난한 어떤 흐름. 오늘은 주인공이 바이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주말에 좋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도는 날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LG화학이 이제 오늘 수급이 많이 돌 수 있는 날이었죠.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3.3% 상승. 그러니까 끝까지 수급은 계속 순매수를 한 거죠. 무슨 수급? 외국인 수급입니다. 17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제가 이거는 1,300억을 순매수했죠, 하루에. 그만큼 지금 외국인은요, 주구장창 사기만 해요, 그냥. LG화학을 그냥 얼마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계속 사기만 해요, 그냥. 계속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때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게임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약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추세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지, 또 BBIG의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차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1.5% 상승하면서 헐헐 갭으로 띄우고 갭 상승으로 마감시켰습니다. 양봉으로. 그래서 오늘은 얼마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핵심적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올랐다가 좀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 놓고 보면 한 5, 6% 상승하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그냥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기도 하고 올라갔다 옆으로 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한 1%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와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또 동반해서 삼성 SDI도 2% 상승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거의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0.4% 상승하면서 옆으로 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철강 이런 것들 셌거든요. 포스코도 2% 상승해서 최근에 와 이게 경기 민감 그거예요. 경기 회복된다는 그 기대감이 지금 부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1.7% KB금융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독자분 중에서 조선주 물어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조선주는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이 15% 급등했죠. 그러니까 2.8조 원의 이제 수주가 터졌다 해가지고 이제 떴는데 사실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이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성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 투자에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좀 선행해서 모멘텀이 불면서 급등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게 차트적으로 따지더라도 이런 데서 한순간에 거래가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1억 6천만 주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대기 매수세가 좀 소멸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좋아하지 거래가 빵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부담이 있고요. 아직 뭐 확실한 어떤 그런 저는 분석이 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감이 이제 일단은 조선, 해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통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 사실 좀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바닥권에서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최근에 유통업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지 굳이 이거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래까지 터져버린 것들을 가지고서 저는 투자 매력을 좀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의 어떤 방식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만 보더라도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PR 수준도 한 24배거든요. 내년도 엄청나게 뭐 개선된다는 그런 전망까지는 아직 없어요. 기대감과 투자 심리가 막 경기 민감 섹터 막 해운, 조선으로 이제 달라붙는 거지. 내년도 예상되는 PR 수준도 한 23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23배? 좀 저는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투자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적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실 이건 약간 좀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형식이라 가지고 실적 개선이 저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탈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 제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던 게 컴투스 이제 게임주잖아요. 그 중에서 컴투스가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신작 모멘텀이 크단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이제 베타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통 게임주 주가 메커니즘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한 7% 상승했죠. 그래서 컴투스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뭐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부터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강조를 드렸죠. 오늘 사신 분들은 아마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최근에 조금 쉬네요. 최근 좀 컴투스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이제 제가 분석해 드렸죠. 이때 대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무난한 것 같아요. 게임주에서는 저는 사실 NC소프트와 컴투스 두 종목 정도가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게 넵튠이라고 그 제가 유일하게 게임주를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한다고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다 지우는데 유일하게 지우지 않은 게임이 있다. 그게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한번 검색해보시면 그 게임 만든 회사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넵튠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이게 조금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투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적자예요. 매출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좀 투자는 잘하는 편인데 자체 사업과 실적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목소리를 내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요. 근데 모멘텀은 작진 않다. 예, 재료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그 크래프톤이 시가총액이 사실은 한 20조는 충분히 받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게임사가. 게임 하나로 시총 20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올해 이제 영업이익만 치더라도 1조 넘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총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메리트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0% 튀었길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바이오랩이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예, 이제 지난주 상한가에다가 오늘은 이제 상 찍고 이제 빠졌잖아요. 상 찍고 빠졌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물량 털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오늘 20% 이상에서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발생했죠. 1700만 주. 이 기업의 주식수가 1500만 주인데 한 바퀴 다 돌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 그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2차전지 소재주로서 제가 이제 요거를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지금 꽤나 올라왔어요. 20%, 25%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올리셨길래 이걸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나? 예,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쌍호재라 했잖아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화학업종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발생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한유화를 지금 뭐 매도 관점을 가지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해피하게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제가 볼 때 이상한 어떤 패턴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거지만 지금은 뭐 고민할 계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G3BNT도 괜찮은 흐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올라갔다가 좀 밑꼬리 그렸는데 어차피 모멘텀 크니까 이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녹십자하고 SK케미칼은 이제 분할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안전하게 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때 분석을 이제 두 번째 또 올려드린 건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이 사실은 줄이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전량 매도해서 그냥 깔끔하게 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덧글도 남겨뒀는데 사실 머리끝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고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타이밍은 정말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상황, 변수, 그리고 자기의 만족도 수준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식 성공하는 방식하고 좀 연결된 것 같아요. 매도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요, 그냥 적당하게 끝까지 발라먹으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항상 뭔가 꼬이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한참 밑에서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을 좀 버리면요, 그냥 승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냥 한 40-50% 먹으면서 그걸 계속 횟수를 반복하면 나중엔 눈덩이처럼 이제 복리 효과 내가지고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족한 적당하게 이제 욕심을 좀 낮추면 매매가 굉장히 해피하면서 잘 풀려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머리 끝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 세력이 여기서 팔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당히 위에서 거래 터지는 듯 싶으면 절반이든 팔던지 이렇게 분할로 좀 팔던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계좌 운용에서도. 그래서 그런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 수익률 이 종목으로 더 높게 내신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뭐 특정 종목에서 어떤 뭐 수익률 많이 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성과를 따지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특정 종목에서 막 수익률 몇 프로 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릭스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무스하게. 거래가 근데 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드. 예, 셀리드도 이제 요때 제가 이제 좀 솟구치니까 매도 관점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한번 슈팅 날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적절히 접근하시되, 저는 지금부터는 보수적이다. 예, 보수적이라는 거는 저라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틸렉스가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제 뷰는 다르지 않아요. 이 종목의 기술력은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뭐 특별하게 왜 떨어진지도 모르겠고 이유도 없는데 떨어졌고, 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급이 뭐 완전히 뭐 꼬여버린 것도 아니고, 사실 기관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하는 거 보면 특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세가 좀 밑으로 밀려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뷰를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지노맨 컴퍼니, 이게 코넥스에 있는데 조만간 코스닥으로 이전할 거거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회사인데, 야, 최근에 고바이오랩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네요. 근데 이제 코넥스에 있는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손을 탔기 때문에 저는 건들지 않아요. 예. 코넥스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은 손을 탔기 때문에 예,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Q 같은 경우 최근에 시세가 한번 올려치고 나서 조금 밀리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워낙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들, 또 셀트리온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들어가 보죠. 셀트리온이 오늘 1.5% 상승해서 스무스하게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뭐 기관도 외국인도 이제 같이 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2% 상승하면서 계속 이제 5일선 위로 이제 올려치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추후에 재료 터지면 아마 거래도 터지고 장대 양봉 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가 좀 발생되긴 했죠. 전고점 부근까지 찔렀는데 매물 흡수하는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추후에 재료 나오면 솟구칠 위치까지 올려놓는 아주 베스트한 어떤 차트의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인방 모두 깔끔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후 이제 벌처럼 쏘는 그런 어떤 시세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랜 기간 차트 분석하고 차트를 오래 봤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3인방의 차트는 굉장히 베스트한 어떤 흐름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예상되는 측면도 있는데 조금 자제할게요. 어찌됐든 뭐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장이 될 거고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꿋꿋하게 버틴 분들, 모든 걸 가져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오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보합 정도 밀렸는데요. 요 정도는 기술적으로도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녹십자도 이런 추세 전환되고 나서 조금 조정받다가 이제 솟구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 아주 차트적인 어떤 측면으로도 아주 베스트하게 흘러가고 있다. 추세는 전환됐고 추세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 며칠 상간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론도 이제 이상 결과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이 63조. 야,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진짜 무섭네요. 하여튼 대기 자금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이 대기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그다지 없잖아요. 부동산도 규제가 심해졌고, 지금 뭐 은행권에 갈 수도 없는,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증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오늘 경신하진 못했지만 그 부근까지 갔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되겠죠.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것 자체도 또 증시를 들어올릴 수 있는 수급이 또 유입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 이미지를 한번 좀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짧은 수익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10년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2009년부터 시장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증권사에 있었지만 개인 투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을 못 버텼다는 게 6개월 상승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대부분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1년 6개월이 더 상승했어요, 시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세 상승장에서는 조그만 수익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대한 시장이 지금 있습니다. 꿋꿋하게 버티세요, 이렇게. 비바람에도. 조정에 최근에 이제 잘 버티셨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시의 시장 영향은 해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게요. 이건 단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거예요. 12월 안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 승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사는 하락할 텐데 진퉁 요 3인방 정도, 그리고 CMO 업체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가장 그 상승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이 여행, 항공, 호텔, 카지노, 면세 이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코로나 피해 중은 단기 슈팅을 노리는 전략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계 선두 업체,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호텔신라, 이 기업들이 시세가 순간적으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중장기로 갈 때도 언젠간 살아나지 않겠어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업계에서, 이런 업종에서. 그래서 승자 독식으로 인해 가지고 1위 업체들은 나머지 도산한 업체들의 점유율을 싹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혜도 기대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종에서의 어떤 1위 업체, 그런 업체, 상위권 업체, 1위 업체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상당한 어떤 주가 상승도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너무 막 성장 업종이 메인 투자고 메인 이제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경기 회복 국면의 어떤 흐름에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군들은 또 이제 거래를 하면서 또 누적시켜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셀트론 그룹주들 추가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장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 예. 이렇게 패션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또 주식 투자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별다른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주식만큼 재밌는 게 없으니까. 유일한 취미가 이제 유럽 축구 경기 보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거기 경기장들 보면 그 관중 없이 하거든요. 축구 경기를. 근데 관중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분위기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빨리 가야지 진짜. 예. 그 화려한 어떤 함성이 들리는 어떤 축구장의 어떤 그것들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랜선으로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코로나는 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셀트론이 큰 일조를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어떤 리포팅인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해 드릴게요.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고 있다. 다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한국 시장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된 점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계기였다. 최근 외인의 순매수세로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 오늘은 2,600포인트를 돌파했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5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가장 큰 업종은 반도체, 화학, IT 가전. 그러니까 이쪽이 외국인들이 뭐 단발성으로 단타로 들어온 건 아닐 거거든요. 내년에 경기 민감 업종 내에서 이게 제일 셀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올해 3월 이후 떠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하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업종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학 업종 내에서 사실 LG화학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정도를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차전지라는 호재와 화학 업종의 이런 어떤 그 회복 국면을 같이 실적으로 오롯이 받아내는 쌍호재잖아요. LG화학, 대한유화. 그러니까 이 두 개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다른 것도 저는 추천 안 드렸잖아요. 그냥 두 종목. 예. 그래서 그런 쪽이고 반도체. 예. 반도체는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막 사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올라왔어요, 사실 장비주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강조해서 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전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못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흐름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장비주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제 카펙스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좀 통해서 양과 질의 강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요. 공격적인 디램, 낸드, 파운드리, 카펙스 확대로 지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3나노 공정 계획을 이제 공식화했고요. 이 메모리 쪽도 이제 공식화할 걸로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이번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렇게 장비 업체들의 어떤 수주 소식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공식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어느 정도 고점이 찍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30조를 메모리 반도체 투자합니다 이렇게 공식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장비주들 떨어질 거예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그 뉴스 나온다고 막 장비주 막 반도체주 산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파는 지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그 10%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대중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꼭지를 보통 잡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2017년도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이제 OLED 장비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테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이때 대규모 투자 소식들을 하면서 반도체가 막 엄청 막 호황 뛴다 해가지고 실적 좋아지고 할 때 고점이 찍히고 그 뒤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투자한다 막 발표 나오면 확 이렇게 떠서 이제 그런 어떤 지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에 서서히 오르는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에 이제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삼성전자가 집행한다, 하이닉스가 집행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장비주들이 오르는 구간이고 그 발표가 나면 이제 꺾이는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2017년도 이때가 봄 여름쯤 되죠. 이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고점 찍고 그 뒤로 이제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어요. 결국은 그런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 발표한다든지 투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기대감에 이제 들어왔던 매집 측 메이저 측 주체들이 대중들이 뉴스를 보고 달려들 때 털어내는 물량을 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뉴스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에 100K 메모리 초격차 투자 나선다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주의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다시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데이터 센터 회사들의 서버용 메모리 투자 재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올해 역성장을 보인 스마트폰 시장도 내년에 회복이 예상돼 삼성전자는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D램의 경우 연말까지 재고 조정 가능성이 짙지만 아마존 등 서버 고객의 재고 확보 재개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D램은 내년 하반기에 공급 부족 현상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막 설비 투자 막 대거하고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는 이런 어떤 시장 전망을 토대로 선도적인 지위를 굳히기 위해 대규모 메모리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11월 달 그 수출 동향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은 당연히 이제 셀트론이 속해 있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요거 이제 11월 달 수출이 3억 8천만 달러. 10월 달보다 1억 달러 정도 적지만 이게 20일까지의 산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고무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 11월은 2억 1,345만 달러.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늘어났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쪽도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1억 1,970만 달러였는데 이번 20일까지의 11월 수치가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넘겼죠. 10월 한 달간의 수치를 넘겨버렸죠. 실적을. 그래서 진단키트가 최근에 투심이 조금 악화됐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밀렸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꺾이는 흐름이 아직까지 전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완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과거처럼 막 솟구치면서 전고 좀 돌파하고 막 그런 흐름까지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되 혹시라도 이제 아까 이제 시젠 들고 계신 분 좀 통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렸는데요. 시젠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솟구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분할로 좀 정리해서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요 기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셀트론 회장, 서정진 회장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2시간 쪽잠 자며 18년을 버텼다.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은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야, 이 일대기 자체가 또 이제 그동안 없었던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읽어봤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된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셀트론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답변이 이달 안에 임상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효능과 안정성이 있다고 확정되면 다음 달에 3상 시작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승인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 실시간으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고받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었다. 연내 개발이라는 약속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가격, 생산 능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요. 뭐 국내는 원가에 팔고 외국에는 경쟁소보다 낮게 판매할 생각이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면 다른 제품의 생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가진 최대 생산 능력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수 있다 했는데 뭐 서정진 회장의 이제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청정 국가,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정부 측에서 이 희망 사항을 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향후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3사 합산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원을 이제 훌쩍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순이익을 한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 20위 정도 되는 거다. 내년에 순이익을 2조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영업이익 7조 원 정도 잡아서 한 10위권, 영업이익은 한 8조, 순이익은 7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10위권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급성장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약품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가면역 항체 치료제 생산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CTP27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개발 중인 신약 독감 치료제 CTP27 개발 현황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거의 모든 독감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신약 치료제를 2상까지 개발했다. 그렇죠. 2회 이상을 영국에서, 2비 이상을 한국에서 완료를 했어요.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냈어요. 그 결과치를 또 이제 유명 학회에서 또 발표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3상을 진행 안 하느냐? 3상은 이게 팬데믹이 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부러 뭐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자가 생겨야 3상을 할 수 있다. 왜냐면 10,000명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뭐 팬데믹이 안 오면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으니까 코로나 이제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 10,000명 단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코로나19처럼 독감 팬데믹이 오면 바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셀트리온과 로슈가 인수한 제네틱 뿐이다. 그래서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의미심장했던 게 늘 품고 다닌다는 글로벌 제약 순위표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화이자가 1등으로 표시된 A3 크기 순위표에 30위 자리에 셀트론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올해 순위다. 서 회장은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에 제3공장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품고 다니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셀트론이 전 세계 10위,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결국은
상위 빅팜으로 올라서는 거에 대해서 항상 다니면서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참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경영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은퇴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고요. 예. 그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원격 진로로 피 검사를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고 밝히셨죠. 예. 그래서 당뇨를 진단하듯이 집에서 간단하게 피를 뽑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다양한 질병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이커머스로 약을 환자에게 주는 시대가 내가 그리는 그림이다. 나중에 사기로 밝혀지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테라노스 굉장히 유명했죠. 테라노스가 이제 그런 꿈을 꿨다. 은퇴하면 감옥에 있는 테라노스 창업자를 찾아가서 넌 정말 어디까지 한 거냐고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서 회장은 남들은 나에게 성공한 기업가라고 하지만 아직 실패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그에게 현역의 시간은 멈출 것 같지 않다. 야, 정말 저는 이런 분 옆에 모시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야, 이런 분 옆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직원들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직업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고 모두 이제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리더, 이런 회장, 이런 선임을 만나면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전 서정진 회장님의 이런 꿈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셀트리온이 주도하고 있는 이 항체치료제 개발,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어떤 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서정진 회장 이하 임직원들이 정말 24시간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결과치가 좀 도출될 것인가, 임상 이상 좀 생각을 해보면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임상 디자인을 보면요, 이거 이제 번역을 해보면 1차 충족점이 일단은 요거예요. 14일차까지 방문시마다 이제 계속 검사해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변환된 환자의 비율을 계속 체크하고요. 그래서 음성 변환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14일까지 회복된 어떤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14일차에 체크하고 28일차에 체크를 하거든요. 28일차까지 체크하는 부분은 이제 입원이라든지 뭐 산소 치료가 필요한 어떤 이런 임상 증상 그 약간 좀 심각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율을 측정하는 건데요. 약이 효능이 좋아가지고 14일차 안짝으로 다 회복이 되고 대부분 회복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 사실은 이 임상 자체가 28일까지가 아니라 14일차까지 해서 어느 정도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정진 회장의 이제 최근의 발언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뭐 이미 1상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이번 2상에서도 한 2주 상간으로 결국 바이러스가 뚝 떨어지는 게 2주 안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효능들이 확인이 되면 사실 임상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이제 2주 상간으로 좁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명 대상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는 뭐 한 절반 정도 가지고서 이런 효능이 있는 거를 또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효능에 따라서. 효능이 굉장히 좋은 게 앞서 이제 투약을 받은 사람들이 따다닥 있고 나중에 투약받은 사람이 있지만 앞서 투약을 받은 사람들의 효능이 굉장히 월등히 좋게 나온다면 발표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약처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걸로 좀 추측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2차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뭐 결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가진 자의 편입니다. 지금 두려운 쪽은 반대편에 있는 쪽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는 편안하게 지금 이 상황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또 강세로 가는 측면에서 또 다른 종목들도 거래하고 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정리도 이 정도 마쳤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고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하면 또 자기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수익 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흥분하는 경향도 생기고 또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좀 과도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억누르거나 통제하거나 또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의견들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큰 어떤 손실을 입었을 경우를 떠올리면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만 내.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다가 시장의 어떤 변곡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과감한 어떤 포지션을 이제 구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큰 손실을 봤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함께 돈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벌고 또 이제 그걸로 또 행복한 어떤 삶을 또 누리시고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은퇴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채널을 조금 변경된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양분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좀 만들고자 좀 자리를 옮겼어요. 사무실을 좀 구하고 그런 것들도 향후 더 좋은 어떤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데 힘쓸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니까 그렇게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기존에 이제 뭐 지금 마감 복귀 방송이라든지 뭐 스마트 리포트 이제 장기 종목이라든지 메가 트렌드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건 그대로 해요. 단지 이제 유망한 어떤 개별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빼가지고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뭐 특정 제 개인 계좌를 열어가지고 이제 불특정자들한테 후원을 받는 거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저는 조금 차별화가 없는 좀 이상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 거니까요. 넓은 아량으로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데 최대한 어떤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세 상승장 국면에서 서핑을 타듯이 시장을 좀 올라타서 스무스하게 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요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짧은 수익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고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하여튼 뭐 월요일 다들 뭐 바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